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 필요한데요. 현 정부는 뭐든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없죠.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무엇이든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열이니까 과열을 없앨 정도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부모 간 증여든 증여성이든 뭐든지 하겠다는 컨셉이지만은 이제 규제 당국은 과열 막을 정도만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둘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다시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 한해서 과열이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번 주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간 상승 동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추석 전 기준으로 서울 매매가가 주간 0.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0.12로 올라갔는데 사실 전세가 0.1을 넘은 것도 올해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부분이고, 사실 작년은 전세가 서울 기준 0.2까지 올랐었고요. 그래서 88 대책이라는 거를 작년에 냈었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었는데 결국 88 대책을 내고도 시장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9월에 은행대출 규제라고 하는 은대규를 감독원 주제로 세게 냈고, 그래서 작년은 9월부터 시장이 다시 좀 안정기에 진입을 했었다가 올해 2, 3월, 그리고 올해 5, 6월, 그리고 올해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올해는 스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그 등락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 대응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주간 0.27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이미 가격이 뜬 상태에서 같은 0.27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0.27과 올해 0.27은 금액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굉장한 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왜 이것이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이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지금 지방에 계신 분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지방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 중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만 강세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종 고향에 내려가면은 고향에서 서울 부동산을 보면은 그게 그냥 무슨 딴 나라 별나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막 집 하나에 10억이 아니라 요즘에는 서울 5분위는 평균 주택 가격이 30억을 넘어가니까 그런 주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다 석이 나가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주택은 경기도에 훨씬 많지만 경기도는 주간 0.07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주간 0.3으로 올라갈 때 작년 경기도는 0.1이 피크였고 그마저도 금방 안정화가 됐거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안정세에 있고 경기 일부 지역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부 지역이 과천, 분당, 판교, 광명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경기도에서도 또 높은, 결국 경기 5분위, 경기도 4분위 이런 주택들만 강세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보시면 부산은 올해 내내 마이너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로에 붙었고요. 전체적으로 부산이 약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0.05를 넘는데 0.05도 이게 시장이 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는 상당한 가격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기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서울 5분위보다 경기 5분위 강세가 더 센데 경기 5분위 강세가 서울 4분위 지역이랑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서울 4분위는 마포 성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이고 경기 5분위는 과천 판교로 대표되는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이 가격이 비슷한데 이 지역대가 가장 높은 그런 매매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0.5대가 나오고 있고 전세가가 0.27이 나오고 있는데 과천은 전세 시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과는 상당히 판이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당이 어쨌든 올해 가장 뜨거운 지역인데 작년에 분당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올해는 주간 1%를 넘어가는 그런 기간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0.97 나왔습니다. 사실상 1%고 이거는 연유로 하면은 50% 오른다는 거니까
그냥 15억짜리를 뭐 20에 5천에 부르고 20억짜리를 30억에 부르고 이런 호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간 그 매매 동향은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매도 호가가 높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하거든요. 거래가 없더라도 그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위 주둥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좀 싸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동향은 뭘 알 수 있냐면은 분위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매도자들이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가격을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매수가 붙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붙길 희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주간으로 분당이나 과천 같은 지역의 매매가가 거의 0.5에서 1%대 주간 강세가 나온다는 거는 해당 지역이 매우 과열돼 있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보면 결국 현재 재건축 지역이 서울도 양천구도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또 실수요가 어쨌든 매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정부는 이상하게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분당을 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당에 더 몰려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완전 회복한 정도를 넘어서서 주간 0.3을 나오고 있는데, 광명이 올해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전세가 약세가 같이 동반됐습니다. 지금 매매가 상승이 먼저 나왔지만 전세가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광명이 상당한 그 신축 아파트 준공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런 이주들이 있었던 급변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큰데요. 지금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만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 하더라도 매매 시세는 매우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요약해보면 서울 경기 5, 4분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장세고, 우리 채널에서 맨날 얘기했던 이것이 결국은 피크아웃을 해지하려는 거죠. 피크아웃은 결국은 초저출산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초저출산이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 마음으로 하여금 학교의 중요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육 정책이 뭐 우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가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는 뭐 부모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맹모삼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군지를 찾아가지고 그 학군지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학교 폐업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그런 선호가 존재하는 거고요. 대규모 주택 밀집지로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피크아웃 관련해서 제가 진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학군지 선호가 진짜 세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체감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재건축을 미래에 받아줄 수요가 적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축을 더 선호합니다. 원래부터 선호했지만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구매력은 어떻게 오는 거냐. 지금 주택시장의 주 플레이어는 90년대생들인데 90년대 초반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80년대 말부터. 이들은 어디서 돈이 났냐. 자수성가형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은 60년대생 수도권의 유주택 부모들로부터 증여성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국토부 장관 김윤덕이 한 것처럼요. 김윤덕만 한 건 아니지만 현직 관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든 건데, 그냥 자녀가 전세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1억 8천, 4억 7천 해가지고 6억 5천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매매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6억 더 높게 비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증여성 현금 지원이 매매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부분 현재는 월급으로 집을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부모가 집이 있거나 현금 지원이 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이들이 집을 사는 지역도 부모들의 생각도 그렇지만은 소위 선호되는 지역만 사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그런 매수 패턴이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결국은 부모 의중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86세대들이 현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뭐 나올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은 나올 게 산더미 같이 많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Whatever it takes라는 이제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Whatever it takes. 뭐든지 하겠다. 캡틴 아메리카도 이 말을 했죠, 영화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2년 유로존 위기 때 무엇이든 하겠다고, 내가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무조건 막겠다 라고 하고, 실제 이 말 이후에 유로존 위기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오 드라기는 그 이후에 정말 굉장히 높은 평판, 그 다음에 유로존 위기를 막은 사람 등등 시장에 매우 큰 신뢰를 줬습니다. 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 필요한데요. 현 정부는
뭐든 하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없죠.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무엇이든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과열이니까 과열을 없앨 정도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부모 간 증여든 증여성이든 뭐든지 하겠다는 컨셉이지만은 이제 규제 당국은 과열 막을 정도만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둘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총력전을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총력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강세장을 막을 수가 없죠. 이런 방식이라면요. 잠깐 누르는 거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의 정책을 믿기보다는 그걸 믿지 말고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지역 쏠림이나 시장 쏠림에 그게 집중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사실 반쯤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따라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달라붙는 것이 양 세대가 결국 부모와 자식 세대의 그 가구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규제를 해야 되는 아니면 시장 안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조차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드디어 부가 세습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부를 세습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즘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뭐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금융정책을 내면서 단기 시장 안정화는 뭐 끌고 올 수가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시장이 총력전을 하는 것 대비해서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잠깐 눌림이 있겠지만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반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물론 미래의 대책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역이 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는 주거고 투자는 투자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뭐 지켜는 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준 거는 바로 정부 자체가 되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정권 초창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여러 번 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할 때만 대책을 내는, 정책을 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과열하면 대책 내서 조금 끄자, 과열하면 대책 내서 조금 끄자, 매우 게으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웃긴 거죠. 그냥 뭐 시장이 완전 총력전하고 있는데 뭐 너네는 한가한가 보다? 뭐 세종시에 있어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가 나올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